지금까지 녹화한 복습용이 다 음성이 안 맞아가지고 이번 거는 될 겁니다. 제가 기계를 바꿔왔기 때문에.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이렇게 이제 다뤄볼 건데 여기에 가장 기본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기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루는 게 결국은 봐봐. 일단은 가장 기본 형태인 a의 x제곱 이렇게 쳐다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 그리기에서 중요했던 게 점근선 찾고 그 다음에 얘가 증가냐 감소냐 찾는 게, 즉 그래프의 개형, 형태를 찾는 게 되게 중요했었죠. 근데 증가 감소를 따질 때 밑의 크기를 보고 밑의 값을 보고 어느 범위에 있냐, 즉 0과 1 사이에 있냐 1보다 크냐에 따라 증가 감소가 결정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했던 게 뭐죠? x의 개수가 양수여야 했다. 그치? 그 다음에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한번 해볼게요. 적어놔도 되고 그냥 보셔도 됩니다. fx의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은 이거 가장 기본 형태로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fx가 2의 마이너스 x면 지수 무시하지 말고 지수 x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1제곱을 미리 계산을 하면 2분의 1의 x제곱이고, 그러면 밑의 크기가 0과 1 사이니까 감소하는 함수야. 맞죠? 이렇게 보자고 했던 거고, 쌤이 언급하지 않았던 하나는 fx가 마이너스 2의 x제곱일 때, 요거는 일단 마이너스 2 전체의 x제곱이 아니라 2의 x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요거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볼 텐데, 가만히 보니까 맨 첫 번째 줄에 적어놨던 fx는 2의 x제곱, 즉 좌변을 y는 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이너스 부가 붙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프에서 두 번째 그래프로 이렇게 오려고 한다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하는 구조가 돼야 돼요. 맞지? y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우변에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요게 뭐였냐면 x축 대칭 이동이었어요. 지금 증가 감소를 따질 때 조심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기본 함수들은 금방금방 그릴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그려볼게요. 첫 번째 있는 y는 2의 x제곱은 증가 함수 0,1을 지나는 함수였어요. 그렇다면 요거를 x축 대칭 이동하면, 자 여기가 0,1이었죠.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생기겠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건데, 증가 감소를 따질 때는 항상 x가 커질 때 y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x가 커짐에 따라 y 값은 자꾸 어떻게 돼? 작아지고 있죠. 그럼 이건 무슨 함수? 감소함수가 된다. 그래서 얘는 감소함수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 지수의 개수가 양수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쌤이 얘기했던 거는 기본 형태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그때부터는 단순하게 밑의 크기로 증가 감소를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프 개형은 그려보고 결정하면 좋겠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먼저 되어야 오늘 첫 번째로 할 최대 최소가 아주 쉽게 다가올 겁니다.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방금 밑줄, 빨간색 밑줄 그은 것처럼 y는 a의 x제곱 지수 함수, 증가 감소를 결정할 수 있는 밑의 크기 보고 그 함수를 다룰 건데 나중에는 살이 더 붙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정의역, 즉 x의 제한을 걸었습니다. m에서부터 n까지 등호가 다 들어있으니까 닫힌 구간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배운 적은 없으니까 m에서부터 n까지만 본대요. 딴 데 안 본대.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x의 범위를 우리가 자르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최대 최소, 이거는 중요합니다. 밑줄 그을게요. 최소라고 부르는 것, 최대라고 부르는 얘네들은 전부 어떤 값을 쳐다봐야 되냐면 x 값이 아니라 y 값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옆에 보면 fm 넣는, 즉 함수 값을 보는 거다.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최대 최소를 비교하는 거는 y 값을 보는 겁니다. y 값을 보는 거라고요.
가끔 가다가 터무니없이 최대값은 얼마야? 그런데 x는 n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고 함수 값의 최대일 때 최소일 때를 보는 거다. 즉 y 값을 구해야 한다. 알겠죠? 그래서 언제 최대냐 언제 최소냐를 그래프로 따져볼 건데 밑에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 저 그래프 그릴 겁니다. 우리는 따로 한번 그려봅시다. 어디다가? 여기 왼쪽에다가. 자, 가장 기본 함수인 a의 x제곱인데 1번 a가 1보다 크면 증가야 감소야? 1이. 증가 함수입니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괜찮죠? 그리고 우리가 따로 얘기가 없으면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였어요. 근데 그 중에 m에서부터 n까지만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x를 표현하는 겁니다. m에서부터 n까지. 요거는 x의 범위를 표현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슉 줄었죠. 딴 데는 안 본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서 뭘 비교한다 그랬어요? y값. 그럼 이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이 있는 게 뭐가 되겠니? 최대값이 되겠고 제일 아래 있는 게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표현하자면 여기 이 녀석이 자 주어진 함수를 f라고 이제 칭해 볼게요. f라고 칭해 보면 여기 있는 y값은 어떻게 구해야 돼? f에다가 n을 넣은 결과가 되겠죠. 이게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녀석은 이 녀석이네요. 그죠? 얘는 뭐야? f에 m을 집어넣은 함수값. 이게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지금 네모 박스에 굵게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뭐 어떨 때 최대, 어떨 때 최소 이거를 외우려고 들지 말고 방법은 그래프 그리고 x의 위치를 지정하면 눈으로 볼 때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 제일 아래 있는 게 최소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단순하게 x의 범위에 따라 제일 작은 걸 넣고 제일 큰 거 넣고 물론 이거를 거의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감소함수일 때는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넣어보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자. a가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였죠. 기본 함수니까. 그럼 감소함수를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는 아래쪽으로는 한없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점근선에 가깝게 감소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m과 n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왜? m에서부터 n까지니까 상대적으로 n이 크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만 그래프를 볼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쌤이 문자가 겹치지 않으면 대문자 m, 소문자 m 이렇게 구분할 겁니다. 대문자 m은 맥시멈의 의미로 소문자 m은 미니멈의 의미로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m이 겹치네. 그럼 대문자 m만 쓸게요. 최대값이 여기 있는 거고 그 최대값은 f라는 함수의 x값 얼마? small m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눈으로 봤을 때 제일 밑에 있는 값이네요. 그죠?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small m이 있기 때문에 안 썼어요. 이 최소값은 f라는 함수의 x값 n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래프를 그려서 x를 표시해서 눈으로 봤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거, 제일 아래에 있는 거를 찾는 게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알겠죠? 단순하게 여기 있는 식에 m이 제일 작고 n이 제일 크니까 이거 대입해서 찾아야지. 감소함수면 반대로 바뀌니까 반대로 넣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실수가 나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증가냐 감소냐 이걸 따지는 거였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밑에 그 얘기를 하니까 쭈루룩 됐고 자 보기 가봅시다. 그래서 계속 그래프 그리고 x 표시하고 해볼게요. 자 질문 갑니다. x의 범위는 조금 있다가 하고 희수야 y는 3의 x제곱은 증가함수인가요 감소함수인가요? 좋아요. 그럼 증가함수를 여기다 그릴게요. 슉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되겠다. y는 3의 x제곱이고 이거를 간단하게 fx라고 표현해 놓을게요. 나중에 함수값 구할 때 표시하기가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x의 범위는 실수 전체로 이제 기본 함수는 그리는데 보니까 제한적이다.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래요. 그러면 그대로 표시하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의 선호도에 따라 넓게 표시하든지 좁게 표시하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입니다. 이렇게. 그럼 희수 마무리 해볼까? 최대값은 f에 뭘 넣은? 1로. 좋아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최대값 라지 m 맥시멈 f에다가 1 넣은 거. 그럼 1 넣으면 얼마야? 3. 좋아요. 최소값은? 그렇죠. 여기겠죠. 그죠? 함수값 y값을 구한다고 했어요. 최소값 미니멈 스몰 m이라고 쌤이 가급적 이렇게 표현할게. 문자 안 겹치면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 3의 마이너스 2제곱 얼마? 좋아요. 이렇게 최대, 최소, 끝 이렇게 됩니다. 할만하죠?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2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 함수는 이렇게인데요. 지원이 한번 해볼까? 증가, 감소. 감소, 좋아요. 감소.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되겠군. 그래서 y는 2분의 1x 제곱 이렇게 이거를 또 편의상 fx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범위를 보니까 마이너스 3에서 2까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에서 2. 선생님이 오른쪽 끝을 살짝 잘못 그렸는데 이거 계속 감소하게 그려야 돼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즉 이차함수처럼 그리면 안 됩니다. 계속 내려가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이 대답해 볼까? 최대값은 x에 얼마 넣을 때? 그렇죠. 여기죠.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f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 거야. 이거 해보자. 2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입니다. 얼마입니까? 8. 좋아. 잘했어.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죠. 2를 넣는 거다. 그래서 f에 2를 넣으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책에서는 치역의 범위를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치역의 범위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y의 범위거든요. 한번 다시 표현해보면 이만큼의 y값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x를 마이너스 3에서 2 사이로 다 볼 거니까.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이런 함수값들이 전부 치역에 들어있는 녀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최소값 4분의 1 이상, 최대값 8 이하 이렇게 y의 범위를 지정하면 치역의 범위 표시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요게 가장 기본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을 좀 붙여가 보죠.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니다. 모양이 살짝 바뀌었어요. y는 아직 상수 a는 밑조건으로 a가 존재하는 녀석인데 지수가 어때요? 그냥 x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x에 관련된 식으로 좀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물론 밑의 크기에 따라 증가 감소 결정하는 건 여전히 유효한데 여기 지수가 좀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디부터 해석하냐면 여기 지수부터 해석을 하고 밑을 보고 증가 감소를 해석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수에 들어있는 fx를 간단하게 치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위에 첫 번째 유형인 y는 a의 x제곱으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해볼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읽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를 외워가지고 뭔가 문제 푸는데 적용을 못하니까 무슨 내용인지만 보고 갑시다. 방금 해석했던 y는 a의 지수가 x가 아니라 fx, x에 대한 엄청 복잡한 식이 들어가는데 밑 a가 1보다 큰 경우는 어쨌든 증가하는 함수예요. 맞죠? 지수 함수로 쳐다봤을 때 증가하는 함수니까 아까 증가하는 함수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요렇게 그려놓고 보기로 했잖아요. 맞죠? 요렇게 그려놓고 보기로 했으니까 지수에 들어있는 fx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쌤이 치환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요거를 fx를 t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t. 그러면 첫 번째 해석할 거, 아까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해놨던 첫 번째로 해석할 거는 t와 x의 함수로 먼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수 함수 나중에 해석하고. 그럼 얘가 1차 함수일 수도 있고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여러 함수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얘는 x가 변함에 따라 뭐가 바뀌어? t가 바뀌는 거야. 맞죠? 괜찮나요? 그러면 뭐 어찌저찌 해보니까 t 값이 t1이라는 데서부터
t2라는 데까지 나왔어. 아까 1번 형태처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범위가 t1에서부터 t2 요 사이의 범위잖아.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 첫 번째 유형으로 돌아가. 최대는 언제? t2일 때. 최소는 언제? t1일 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다뤘던 모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치환을 해보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풀어야 돼. 지수 한번 풀어주고 지수에 있는 fx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에 밑을 a로 하는 지수 함수 한번 풀어주고 이렇게. 알겠죠? 같은 내용으로 밑 a가 0과 1 사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소함수인 걸 알잖아요. 감소함수인 걸 알고 아까처럼 fx를 해석을 했어요. t로 치환해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t1에서부터 물론 이 범위는 항상 사이값이 나오냐 그렇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t1에서 t2 사이로 fx의 범위가 나왔다면 우리가 보는 범위는 요만큼이 될 거고 그러면 최대값은 t1을 넣었을 때 최소값은 t2를 넣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를 여기 있는 문자 그대로 fx가 최대일 때 최대고 최소일 때 최소다 뭐 이거를 외우는 건 아니라고요. 물론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 봐봐. fx가 t로 치환했는데 fx가 가장 클 때가 t2, t2가 t1보다 크니까 이게 지금 fx의 최대값이거든. 이게 최소값이고 그러면 증가함수니까 첫 번째 유형처럼 제일 높은 데 있는 게 최대. 이거를 지금 말로 설명한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문제 풀 때는 이 말이 크게 작용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좀 복잡한 형태를 풀러 가보도록 하죠. 일단 방금 했던 예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71페이지의 필수 8번으로 가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밑은 이 녀석인데 지수가 그냥 x 혼자 있는 게 아니라 x에 대한 복잡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부터 해석을 하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t라고 치환하고 시작해보자. 아래쪽 풀이랑은 조금 다르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그리하여 지수함수는 조금 이따 할 거야. 지수에 들어있는 t로 치환한 녀석 볼게요. 그럼 t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를 바꿔감에 따라 t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부터 보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몇 차 함수니?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모양은? 위로 블록. 오, 잘하는데요. 위로 블록. 이렇게 될 거야. 축 x는 뭐 승호 시작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1 좋아요. 요거는 마이너스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절반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x는 1일 때 꼭지점 x좌표 맞죠? 그죠? 또는 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요런 상태인데 x의 범위가 있는지를 보고 봅시다. 주어진 함수가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가질 때 x의 범위가 따로 없네요. 이 말은 뭐야? x는 일단은 실수 전체를 열어놓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x는 다 본다니까 이 다 그래프 전부가 해당돼요. 그럼 여기서는 제일 꼭대기는 구할 수 있죠. 꼭대기는 꼭지점의 y좌표가 되겠고 x에 1을 넣은 값이 되겠죠. 이거 얼마입니까? 1 넣으면. 그러면 얼마야? 3이 되겠죠. 그런데 이 함수 값을 t라고 둔 거잖아. 그죠? 그러면 t는 가장 큰 값이 3이고 최소값은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 첫 번째 해석한 지수에 들어있는 x만 해석했을 때 그 녀석은 t라고 치환하면 최대값이 3이라서 3 이하의 값이 등장한다. 괜찮나요? x는 얼마일 때야? t가 3이 되려면? 그러니까 다시 t의 가장 큰 값이 3이거든. 즉 2차 함수의 가장 큰 함수값이 3이야.
x가 얼마일 때? 꼭지점 1일 때 이렇게 됐었죠. 괜찮나요?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갈게요. 치환했으니까 y는 밑 2에 쌤이 아까 밑줄 그어놓은 것이 전부 t로 치환이 됐었죠. 이렇게 바뀔 거예요. 괜찮니? 치환하는 목적이 뭐니? 지금처럼 간단하게 보려고. 그리고 t의 범위가 조금 전에 구해놨던 3 이하야 이렇게 됐어요. 와, 그러면 뭐야 이거? 2의 t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그려놓고 증가함수죠. 까지 괜찮니? 범위를 표시하는데 자 이거는 어떤 좌표 평면에 그려놓은 거냐면 t축과 y축으로 구성된 좌표 평면상에 그려놓은 거예요. 이번 한 번만 그리고 다음엔 안 그리겠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t가 3 이하니까 그걸 표시하면 3은 이쯤 되겠죠. 0보다 큰 거니까. 이쯤이야. x의 범위를 표현하면 3 이하를 보래. 3 이하를 보면 어딜 보란 얘기야? 이거 여기서부터 3 이하는 왼쪽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유효한 그래프는 이쪽이 전부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뭐 물어보겠니? 최대를 묻겠니? 최소를 묻겠니? 최대를 묻겠죠. 최소가 있어 없어? 0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겠죠. 그죠? 왜? 0으로 계속 가깝게 가는 건 맞지만 0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를 물을 거야. 돌아가 봐. 최대값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최대값이 t가 얼마일 때? 3일 때야. 그걸 적어 볼게요. 그래서 라지엠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 지금 라지엠이 안 겹치니까 최대값은 t가 3일 때야. 이렇게 표현할게요. 얼마니? t가 3이면 t 자리에 3 넣으면 2의 세제곱 8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근데 문제가 묻는 게 좀 달라. 최대값은 b, 오케이. b는 8인 거 알겠는데 x는 a에서 그렇대. 근데 우리가 구해놓은 기준은 t잖아. 맞지? 그러면 돌아가야겠죠. t가 3일 때는 알았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x가 얼마일 때로 돌아가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아까 치환했는 대로 돌아가야겠죠. 짠! 요겁니다. 근데 이미 보여. 우리가 t가 3일 때의 최대값 8인 거 봤잖아. 그러면 t가 3일 때는 x가 얼마일 때? 1인 거였죠. 거꾸로 돌아온 거네. 그래서 최대를 가지게 하는 t값으로부터 그 최대를 가지게 하는 x값을 찾아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꼭지점의 1이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이 녀석이 a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이 b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지금 책에 보면은 거의 말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 뭐 어떨 때 최대고 어떨 때 최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 봅니다. 알겠죠? 자, 아래쪽에 조금 더 복잡한 거 봅시다. 짠! 이번에는 x를 실수 전체로 열어놓지 않고 1에서 4까지만 보래요. 잘 됐어. 오히려 이렇게 한정적인 게 좋아. 그러고 보니까 밑이 4분의 1 감소함수를 해석하고 싶은데 그 지수가 겁나게 복잡하게 생긴 녀석이에요. 짠! 이렇게. 그리하여 아까처럼 또 해볼게요. 이 녀석을 t라고 하고 지수에 있는 x에 대한 2차 함수부터 해석을 해보자고. 알겠죠? 똑같이 가볼게요. t는이라고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t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가 되겠네요. 모양은 위로 볼록해요. 이건 제가 할게요. 천천히. 그러면 얘는 x와 t의 2차 함수로 쳐다봐야겠죠. 축의 방정식 표현합니다.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x는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런데 x의 범위가 있었단 말이야. 저거부터 표현해 볼게요. 1에서 4까지래. 1에서 4까지. 자, 요거 쌤이 2차 함수 배우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 1학년 때 부등식을 풀 때 보면은 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왜? 눈으로 봤을 때 최대 최소가 보여야 되니까. 특히나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축에서 왼쪽 오른쪽 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으면 함수값이 같았거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1에서 4까지니까 1은 3으로부터 왼쪽으로 2칸이야. 좀 멀리 떨어뜨릴게요. 그러면 4는 한 칸이니까 가까운데 이렇게 붙여놓으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다라는 걸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자. 유빈아, 최소값은 x가 얼마를 넣었을 때야? 1 넣었을 때야. 최대값은 3을 넣었을 때야. 잘했어요. 대답 잘했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범위가 1에서 4까지니까 너무 단순하게 1 넣으면 최대, 아니 최소, 4 넣으면 최대, 또는 양 끝에 거 넣어서 둘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2차 함수처럼 볼록한 녀석들은 최대 최소가 딴 데 있을 수도 있거든. 특히 꼭지점에서. 그래서 잘 대답했습니다. 그거 표현해 볼게요. 1을 집어넣어보고 4는 필요 없겠죠 사실. 1 집어넣은 게 가장 밑에 있으니까 최소값이 될 거예요. 1 집어넣어보면 마 1 더하기 6 빼기 8 마 3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그 다음에 가장 위쪽에 볼록한 부분은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꼭지점 여기다가 표현할게요. 꼭지점. 얘는 3을 집어넣었을 때예요. 3 집어넣으면 마 9 플러스 18 빼기 8 1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물론 3 이상의 4 이하 요 범위에도 함수값들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t라는 y값, 즉 함수값을 체크를 했을 때는 가장 밑에 마이너스 3에서 가장 위에 1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우리 지수만 해석을 했어요.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1까지야.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치환하는 목적이 간단하게 보기 위함이었잖아요. 지수에 올라가 있는 녀석 모조리 t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간단하게 y는 4분의 1의 t제곱으로 바뀌는 거고 그때 t의 범위가 위에서 구했던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야. 이렇게 단순하게 바뀐 거야. 와, 그러면 얘는 t축, y축 좌표 평면상에서 증가 감소? 감소가 되겠죠. 4분의 1은 밑이 0과 1 사이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1까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보는 범위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사이 부분까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이렇게 생긴 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눈으로 보다시피가 되겠죠. 그죠? 눈으로 보다시피. 그래서 찾아봅시다. 여기는 최대값이 되겠고요. 얼마 넣은 거예요? t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거야. 그치? t 자리에 마이너스 3. 그래서 요거는 한 단계만 적자. 쏘리. 아까처럼 t가 얼마일 때 돌아가서 x가 얼마일 때까지 찾아보려고요. 지금 최대값은 t가 마이너스 3일 때야. 그럼 위에다가 t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보면 얼마예요? 4분의 1에 마이너스 하면 4의 3제곱이니까 64. 이렇게 최대값을 찾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최소값 여기로 돌아와요. 최소값은 t가 1일 때야. 그래프 보다시피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의 1제곱은 4분의 1. 이건 뭐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x를 따로 묻지 않고 최대 최소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끝이 나요. 그런데 조금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자면 그러면 x가 얼마일 텐데 이렇게 찾아볼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다시 최대일 때를 생각해 볼게. 색깔 맞추겠습니다. 최대일 때는 t가 마이너스 3일 때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려놨던 위로 올라가서 생각을 해봐도 돼요. 보이네. t가 마이너스 3이 될 때가 x가 얼마였죠? 1이었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요거는 x가 1일 때라고 돌아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 t를 거쳐서 t가 -3이 나오고 그때가 최종 밑을 4분의 1로 하는 지수에 넣었을 때 64라는 최대가 나온다. 이런 구조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최소값은 조금 전에 t가 1일 때였거든요. 그러면 아까 t와 x의 관계식으로 갔을 때 t가 1일 때가 x가 얼마냐면 3입니다. 그죠? 3일 때. 그래서 얘는 x가 3일 때 이렇게 x값까지 도출할 수 있으면 퍼펙트하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는 게 필요하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에 몇몇 이제 치환하는 구조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0으로 가볼게요. x의 범위는 0에서 2까지만 본답니다. 이렇게 한정적인 게 사실은 좀 더 편해요. 그리고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 모양이. 가만히 보니까 밑을 4로 하는 지수 표현도 있고요. 밑을 2로 하는 지수 표현도 있어. 근데 조금 전에 복잡한 거는 치환한다. 이런 구조가 있었잖아. 그지? 얘도 치환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볼게요. 밑 4와 밑 2는 결국은 2로 통일시킬 수 있지. 그러면 모양 변형합니다. 첫 번째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x 제곱이고 그거를 뒤에 있는 거랑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2의 x 제곱 전체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빼기 두 번째 있는 항도요. 지수를 보면 x 플러스 1이니까 얘를 지수 법칙에 따라 지수의 합이 돼 있으니까 밑이 같은 숫자의 곱으로 쪼개보는 거야. 그럼 얘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2의 x제곱이라는 요 모양을 같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로 나 이거 좀 복잡해. 간단하게 보고 싶어. 뭐 한다? 치환한다. 요게 핵심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혹시 까먹을까 봐 요거 옆에다가 문제 옆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이제 치환한다라는 얘기를 종종 할 텐데 치환하면 보통 문자가 바뀌죠. 보통? 무조건 문자가 바뀌잖아. 그지? 문자가 바뀌면 반드시 범위도 그 문자에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범위도 바꾼다.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문자가 바뀌면 관련된 범위도 바꾼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주어진 식을 밑을 2로 하는 지수 형태로 바꿨더니 2의 x제곱의 제곱 빼기 2의 x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됐으니까 선생님이 빨간색 밑줄 친 게 공통 부분이거든. 같은 모양이란 말이야. 요거를 난 치환해보고 싶어. 그래서 옆에 그래프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새로 할게요. 다시 족할게. y는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 그리고 계수 2를 먼저 쓸게요. 빼기 2배의 2의 x제곱 이렇게 써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같은 모양이 있는 걸 나는 간단하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t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새로 쓸게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싶어. 자, 그러면 첫째 줄은 좀 나중에 생각하고요. 2의 x제곱은 t 여기 집중해 봅시다. 그럼 얘는 왼쪽 오른쪽 순서만 바꾸면 t는 2의 x제곱이라는 무슨 함수? 지수 함수지. 맞죠? 지수 함수의 함수값이 t인 거야. 그죠? 가나? 증가 감소? 좋아요. 증가.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을게요. t는 2의 x제곱이라는 x와 t의 지수 함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확인할 거는 그렇다면 x의 범위는 있는가? 아까 시작할 때 있었죠? 왜? 지금 x를 다루고 있으니까 x의 범위를 봤더니 0에서 2까지입니다. 그대로 표현하면 되죠. 이쯤이 0이라고 한다면 2는 이쯤 있겠지. 그럼 우리는 t로 바꿀 예정이니까 그것의 함수값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최대 최소를 그래프 그려서 해석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따로 표시 안 해도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이렇게 되겠죠. 구해봅시다. 최대가 될 때는 x가 2가 됩니다. x에 2 집어넣으면 4가 되겠죠.
최소가 될 때는 x에 0이 들어갈 때고 2의 0제곱은 1이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녀석들이 전부 t 함수값이 되는 거니까 1에서부터 4까지가 t의 범위가 된다. 맞죠?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적었던 것의 결론은 t의 범위가 사이값이니까 t의 범위가 1 이상 4 이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럼 사실 다 왔습니다. 이제 바꾸는 거야. 자, 주어진 식에서 2의 x제곱 대신에 t로 바꾸는 거니까 y는 t 바꾸고 제곱 빼기 2t 그쵸? 바꿨습니다. 그리고 범위는 t의 범위를 가져가야겠죠. 1 이상의 4 이하. 짠. 어때요? 순식간에 범위가 주어진 몇 차 함수로 바뀌었어? 2차 함수로 바뀌었어. 그래서 2차 함수가 생각보다 많이 활용되니까 그대로 이제 2차 함수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해요. 그리고 그럼 얘는 가로축은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축 표시하라 그랬죠. 그죠? 축. 요거 인수분해로 이제 봐도 되고 아니면 완전 제곱으로 고쳐서 꼭지름 찾아도 됩니다. 선생님 인수분해 얘기를 하자면 잠깐만 언급할게요. 요 놈은 t-2잖아요. 그러면 t 절편을 구해보면 0이랑 2란 말이야. 그러면 그 가운데 중점이 축이겠죠. 그럼 0과 2의 가운데는 1이잖아, 중점. 그래서 t는 1 이렇게 축의 방정식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축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전체 범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t의 범위가 1에서 4까지만 본다 그랬거든. 요거 표시하려고요. 그랬더니 어머나 1은 축이랑 겹쳐버렸네. 여기. 그 다음에 4는 더 오른쪽에 이렇게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최대 최소를 해석을 하는데 요 범위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너무나도 눈에 잘 보이죠? 최대값은 4를 집어넣었을 때고요. t가 4일 때. 최소값은 t가 1일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도 문제에서는 최대 최소까지 찾으라고 했지만 우리가 x까지 한번 거슬러 찾아볼게요. 먼저 최대값부터 가보겠습니다. 최대값은 t가 4일 때예요. 그래서 이제 t 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4, 4, 16 빼기 8, 8 이렇게 되겠죠. 최소값은 t에 1을 집어넣었을 때예요.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최대 최소는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서 x를 찾는 거거든요. x. 최대값이 t가 4일 때였단 말이야. t가 4일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짠! 여기네요. t가 함수값이 4일 때가 x가 얼마였어요? 2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x가 2일 때 이렇게 찾아주면 좋겠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을 나오게 하는 t값은 1이었어요. 또 위로 올라가서 함수값 t가 1일 때가 x가 0일 때였죠. 그죠? 그래서 x가 0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완벽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버전을 한 겁니다. 기본 형태 지수함수로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 찾았고 지수가 복잡해지거나 모양이 좀 복잡해지면 치환해서 최대 최소 찾았는데 이때 치환하는 문자에 대해서 범위를 같이 따라가는 거 이거를 주의해주면 되겠다. 넘어가 볼게요. 유형이 이제 산술기하평균 쓰는 유형이 있어서 요거는 요 유형을 다뤄보면 문제가 쉬워지는 거고 이제는 못 다루면 어렵거든요. 이거 한번 봐봐. 선생님 여기 한번 적어 드릴게요. 아까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조금 전에 다루던 것처럼 같은 모양 만들어 가지고 치환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적어 놔보고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y는 2의 x제곱이 있고요. 더하기 뒤에 거 모양 잠깐 바꾸니까 지수의 1 빼기 x면 빼기는 나눗셈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2의 x제곱을 분모로 가져가면 2의 x제곱분의 2 이렇게 표현이 됐던 거거든요. 와, 그러면 조금 전 유형처럼 요게 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같잖아요. 그죠?
이거를 t로 바꿔보려고 해. 는 t 정도로 적어볼게요. 따라서 요 식은 y는 t 더하기 t분의 2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함수야? 서연아, 요거 무슨 함수야? 뭐 이런 반응이 맞죠? 일단 분수함수 줘. 분수함수. 유리함수 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리함수인가요? 이상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는 여기 분모 t는 ok인데 따로 나와 있는 요거는 아니란 말이야. 그치? 여기 숫자로 있어야 되거든. 숫자로 있어야 뭐야? 이거 유리함수의 점근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려보세요 하면 그릴 수 있겠니? 안 되겠지, 그지? 안 돼. 이거 그려보면 좀 어려워요. 그래프가 어려운데 지금 단계에서 그릴 수도 없고 안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이걸 적어놓은 이유는 뭐다? 치환해서 하는 건 맞긴 한데 막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는 못 푸는 건가? 다른 방식을 채택하자는 겁니다. 알겠죠? 다른 방식. 그래서 유형을 풀어보고 안 풀어보고가 크단 얘기야. 돌아갈게요. 여기로. 표시를 잠깐 해보면 2의 x제곱은 결국은 따로 x의 범위가 없긴 한데 지수함수에서는 실수 전체가 x 범위 정의역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값 x를 넣는다 하더라도 얘는 항상 양수거든.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2의 1 빼기 x제곱도 밑이 이 양수기 때문에 지수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양수야. 그러니까 이거 전체 구조가 양수 더하기 양수 구조예요. 괜찮나요? 양수 더하기 양수 구조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를 우리 양수 더하기 양수 언제 써요? 산술기하평균 쓸 때 전제 1번 스텝 1으로 쓰잖아. 그치? 둘 다 양수일 때 뭐가 성립한다? 산술기하평균 크기 관계가 성립한다. 맞지? 그래서 그대로 적어볼게요. y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1 마이너스 x제곱인데 이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지수가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얘네 둘 더하면 0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 지수 둘을 더하고 싶어. 어떤 작업을 하면 돼? 곱하면 되지. 그게 산술기하평균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산술기하평균 첫 번째 스텝은 양수인 거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둘 다 양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이게 스텝 2였어요. 뭐였니? 기억하니? 더하는 두 개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안에서 곱한다. 이렇게 됐었죠. 짠. 곱한다. 이게 성립하더라.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야겠죠. 요 놈은 뒤에 루트 안입니다. 이렇게 튀지? 잠깐만. 요 놈은 지수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의 x 마이너스 x 더하면 사라지고 2의 1제곱이니까 2죠. 그죠? 2니까 이 전체 값은 2 루트 2더라. 누가 그래? 우리 함수로 정의해 놓은 식 자체가 최소값이 2 루트 2다라는 게 부등식으로 나온 건데 이게 최소값이 존재하려면 여기 있는 등호 조건이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등호 조건을 확인한다라는 거였어요. 세 번째 스텝이었습니다.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등호 언제 성립하니? 더하는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그래서 그것까지 적어보겠습니다. 등호는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라고 미리 적어 놓을게요. 더하는 두 개가 얘네 둘이었으니까 같을 때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찾으라 그랬니? 이렇게 하면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물론 풀 수는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최소값이 결국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 2루트라고 나와 있잖아. 같은 거 두 개 더해서 2루트라는 개념이니까 이게 있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얘 반띵하면 루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2의 x제곱이 루트 2다 이렇게 가도 되겠죠. 최소값의 절반 이렇게.
그래서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결과는 x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 2루t가 성립하는 건데 x의 범위가 따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실수 전체에서 보는 거니까 x가 2분의 1이 있으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네. 괜찮나요? 이런 구조가 되겠다. 그래서 돌아갈게요.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부등식 절대부등식이고 산술기하평균이었죠. 그래서 요 함수값, 선생님이 아까 최대 최소를 확인하는 건 함수값을 확인한다라는 얘기였고 y 산술기하를 써봤더니 2루t를 만족하는데 그거를 성립하게 하는 x값이 2분의 1로 존재해. 그럼 뭐야? x가 2분의 1일 때 우리가 구하려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작은 2루t가 된다. 최소값이 이 녀석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려면 좀 복잡하니까 이거는 조금 더 익숙해진 다음에 필요하면 그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최소값은 2루t이고요. 언제? x가 2분의 1일 때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돌아가 볼게요. 방금 했던 산술기하평균의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함수 정의된 걸 볼게요. y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덩어리가 있어요. 요거도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4의 x제곱은 조금 전처럼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거 역수로 보면 되잖아. 맞니? 맞죠? 역수로 보면 되니까 조금 전처럼 여기를 t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떤 구조가 되는지. 요거는 시행착오입니다. 이렇게 못 푼다는 얘기인데 y는 첫 번째 t의 제곱, 두 번째는 그것의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 t 제곱분의 1 빼기 2배의 2의 x제곱은 t, 그것의 역수니까 t분의 1. 이렇게 튕기죠 화면이? 잠깐만 어디 갔냐? 더하기 t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뭐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치환을 해놨는데 요거를 해석하려니까 조금 전처럼 벽에 부딪힙니다.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가 아니야. 분수함수야. 뭐 지지고 복구하면 조금 더 치환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치환을 또 치환해. 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를 치환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세트를 치환하는 겁니다. 보니까 요 덩어리가 있죠. 그러면 앞에 들어있는 지금 물결 표시로 밑줄 치는 요 녀석은 따로따로 보면 4의 x제곱은 뒤에 있는 2x제곱을 제곱한 녀석이고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뒤에 덩어리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한 녀석이에요. 맞죠? 이런 관계에 있는 녀석이네. 그럼 이렇게 다시 보죠.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전체를 제곱을 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상처럼 앞에 거 제곱 4의 x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4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곱셈 공식에 따르면 곱한 것의 2배 이렇게 되죠. 근데 얘네들 곱하면 뭐가 돼요? 2의 0제곱이 되잖아. 2의 0제곱은 1이니까 그것의 2배를 하면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아 이런 관계구나.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하나를 치환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째로 t로 치환하는 유형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식에 쓸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t제곱 빼기 2 이렇게 바꿔 끼울 수 있겠죠. 그렇게 끼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t로 바꿨으니까 선생님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t의 범위를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t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이렇게 치환이 될 건데 t로 치환이 될 건데 아까 산술기하 쓴다는 유형이었었죠. 그죠? 얘가 양수, 얘도 양수. 양수 더하기 양수는 산술기하 평균
쓸 수 있다.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안에서 곱한다. 곱한 결과를 그냥 쓸게요. 2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0제곱이니까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얘의 등호, 즉 최소값이 만족하려면 더하는 두 개가 같아야 합니다. 그죠? 자, 이 결과가 지금 얼마냐면 2란 말이야. 따라서 등호 성립하는 x가 존재해야 최소값이 2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하는 등호라고 쓸게요. 등호 산술기 합평 썼으니까 더하는 두 개가 같다.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 같다.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는데 이건 나중에 지수방정식에서 한 번 더 등장해요. 이대로 풀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등호 조건은 같은 걸 두 개 더했을 때 성립하는 거야. 그 더한 게 2니까 2의 반띵인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각각 1. 그럼 x가 얼마일 때입니까? 2의 x제곱이 1이 되려면 몇 제곱? 빵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x가 0일 때를 찾았어요. 0이라는 값이 존재하니까 그때의 최소값은 2가 되는 거고 그 녀석이 t의 범위가 되는 거였네. 따라서 치환한 t 문자의 범위는 2 이상이야. 이렇게 찾았어요. 요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덩어리 전체를 t 하나로 치환하면서 양수 더하기 양수라서 산수계를 써볼 수 있었고 그게 2라는 최소값이 가지는데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가 있어야 돼. 그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가 x가 0일 때가 생겼어. 그러면 최소값이 성립하는 거야. 등호를 쓸 수 있어. 따라서 우리가 바꿀 t는 2 이상이다까지 온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 원래 함수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원래 함수 잠깐 보고 올게요. 이렇게 생겼었거든. 하면 뒤에 있는 여기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t로 바꿀 거야. 그럼 여기 앞에 거는 아까 우리 관계식이 있었죠. 그죠? 정리해놓은 여기서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t제곱 빼기 2로 바꿀 거야. 그럼 모조리 t에 대한 식으로 바뀌겠죠? 적겠습니다. y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위에서 t제곱 빼기 2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t로 바꿀 거니까 2t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하고 t의 범위 적겠습니다. 내림차순으로 t의 제곱 빼기 2t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t의 범위는 2 이상. 그래서 t의 범위를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치환할 때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단순하게 2차 함수 범위 주어진 데서 해석하기. 아래로 볼록한 t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는 거고요. 축의 방정식 t는 1이 되겠고요. t는 2 이상이니까 1보다 오른쪽으로 2가 이렇게 존재하겠고요. 이상이니까 2를 포함해서 이쪽을 다 보겠죠. 끝이야. 그럼 뭐 물어보겠니? 최소값을 물어보겠죠. 최대는 없으니까. 맞지? 그래서 최소값을 묻는 게 맞아요. 그러면 최소값은 t값이 2일 때야. 이렇게 쓸게요. 최소값은 스몰 m, t값이 2일 때. 그럼 t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면 제곱 4 빼기 4 빼기 2 마이너스 2 최소값 찾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져가자면 t 값 말고요. x 값 찾으러 가자고. 그럼 t가 2가 될 때를 찾아와야겠죠. 위로 다시 돌아갑니다. t가 2가 될 때가 여기서 보듯이 최소값이 될 때고 그 최소값은 등호가 성립할 때고 그때 x값은 0이었어.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돌아와서 x가 0일 때 t는 2가 되고 t가 2일 때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 그게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흐름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뒤에가 방정식인데 안 되겠네. 방정식,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한 세트로 할게요. 알겠죠? 내용이 많이 없긴 한데 방금 예제 푸느라 시간을 좀 할애를 해가지고 지금부터